안녕하세요. 수배중의 마스코트 겸 무게중심 최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종입니다. 뮤지컬 배우 김기종입니다. 목소리 짱이야. 이 갑자기 이게 압도당하는 너무 느낌이 멋있다, 있네요. 목소리. 저요? 네. 저 목소리만 그래요. 지금 가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로? 네. 가짜로는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내추럴 목소리. 보이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내추럴한 거죠. 근데 야, 생김이 되게 이국적이시다. 그렇죠. 어디 네. 가면 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미국은 안 가봤거든요. 음. 근데 일본 가면 그냥 뭐 일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도 중국 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동남아 좀, 쪽에서 네, 동남아가 좀 현지인 같아, 현지인. 현지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일본 사람 취급받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 동남아 가면 동남아. 네, 저번에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네. 베트남 친구들이 이렇게 막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뮤지컬 배우, 어. 저도 뮤지컬 배우인데 우리는 같은 작품이 겹치지 않으면 사실 잘 못 만나거든요. 그렇죠. 최근 작품이 뭐였죠? 독립군이라는 작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했어요. 어울린다. 아 정말요? 음. 그렇죠. 한국인이 하는 작품을 하면 안 돼요. 맞아. 미국 사람 해야 돼. 이토 히로부미 주고 네네. 마땅한 몰입이 안 돼, 한국 주고 사람 마땅한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하면 좀 그렇죠. 작품은 어디서 했었죠?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한 15일 정도, 아니 1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극장은? 네. 수원 SK 아트리움이요. 수원에서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 그 뮤지컬 극 중에서 자기가 경험해본 그 이토 히로부미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정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 이토 히로부미는 정당하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 한국을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기를 했죠.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뭐 많은 것들 풍류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죠. 배우가 같은 배우가 아닌 다 각기 다른 배우들이 똑같은 역을 했을 때 맞아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음. 어떻게 분석하고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네. 잘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테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해서 이제 그 그렇죠.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 일제에서 이제 강탈당한 그게 그렇죠. 어떤 흉악범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게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극중에서 직접 들어가 보면 이제 나름대로 본인의 철학도 있고 풍요도 있고 그렇죠. 뭐 나름의 어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네. 어떤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을 또 보신 그러니까 거구나, 그죠? 이토 히로부미 자체는 그 되게 천한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천한 출신이 계속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토라는 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신분을 넘어서는 그다음에 지금의 일본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토라는 사람을 되게 추대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과 이제 일본의 입장은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끌고 가면 제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해. 아니, 내가 방어해 줄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 주고 마땅한 흉악한 사람이지만 네네.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럼요. 굉장히 추앙받고 맞아. 존경받는서 그 반대로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짓고 이를테면 그 벌을 가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애국자고 영웅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아니다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그래 말자. 조심해야 돼. 왜냐면 다른 요즘 얘기하죠. 그 일본 팬들 관객들이 엄청나게 저희 수입을 좀 올려주거든. 왜냐면 공연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어.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보고 네, 네. 칼럼을 또- 쓰시면 돼. 그때는 칼럼. 그렇지. 네. 또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또 어쨌든 과거는 과거지만 네, 과거는 네, 과거의 어떤 역사대로 그냥 평가를 하고 현재 또 앞으로 현재와 또 미래가 또 중요한 거니까 네. 그 그렇죠. 관계는 또 잘 갖고 가야죠 또 우리가.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아니다 그만하죠. 아니 근데 네네네. 춤도 굉장히 많이 추시고 보니까 소리도 너무 좋고 이런 배우들이 드물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는 배우들 드물거든요. 아니 왜? 뮤지컬 배우라는 것은 당연히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근데 않아요. 이제 한쪽이 강한 분들이 또 있어요. 노래만 강하고 연기만 강하고 뭐 춤만 강하고 이래서 다 작품마다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기종 씨는 보니까 뭐 잡기에 능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뭐 뭐 댄스도 그걸 뭐 잡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우리끼리는 그냥 우리는 거의 딴따라라고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배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원래 전공이 이제 성악을 네, 하셨다면서 네.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저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성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읍내 되게 낯선 읍내. 거지만 읍내에 나가가지고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테이프 하나를 딱 샀는데 그게 한국 가구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집에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때 흉내를 내도 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서 무슨 바위고개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다리는 마음하고 선구자를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엄마한테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읍내에서 그렇죠. 읍내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녔죠.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애들이 피아노 학원 안 다니는 때였었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는 게 또 이게 지방이니까 또 좀 더 네네. 그랬겠다. 이게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그런 걸 왜?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이렇게 놀리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피아노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바로 시켜주셨어요? 아니 저희 아버님께서 음악을 하셨었어요. 아 그런 그래서- 피가 있구나.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너는 아빠의 길을 가지 마라. 이런 험난한 세계에서 네가 공부를 해서 그냥 너는 평범한 가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한마디로 그 네. 음악을 하신 그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는 단순한데 대부분 가정이라는 게. 돈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음. 좀 약간 그 이게 자유로움. 자유로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에서 것들이- 오셔가지고 잘 말이 안 떠올라. 그런가요? 네네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네, 굉장히 네, 네. 이를테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기질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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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네.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뭐 좀 음. 어머님 속을 좀 많이 썩이셨구나. 네, 그렇죠. 이제 솔직히 이제 인물도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하면서도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러는 거죠. 그냥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다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 피가 좀 더 강하죠?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잘 타고난 것 같아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하나 있고 누나 하나 있어요. 삼남매? 그럼 그 그렇죠. 길 음악 그 아티스트 길을 가는 건 혼자 시고 기정 씨 혼자. 네, 그렇죠. 동생은 지금 대한항공 부기장이고 누나는 법무법인 한울에서 그냥 돈을 만지는. 아버지 닮았네. 보니까. 그래도 셋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 그럼요. 네, 그렇죠. 아버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항상 이제 자식 걱정도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좀 뭔가 항상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그런 뭐라 한탄 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하시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옛날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클래식만 했었거든요. 이제 클래식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나름대로 이제 보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거의 한 대학교 내에서도 실기는 수석을 다 했었고. 아니 목소리가 진짜 난 뮤지컬 배우들 많이 보잖아.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네네네. 돌아가서 읍내에서 이제 그 네. 최초 레코드 가게에서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성악 그걸 흉내를 네네네. 내면서 이제 음악과 친해졌고 피아노를 치러 다녔고 네네. 그다음 고등학교를 바로 그 전공하는 그 예고로 갔어요? 예고로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사건들이 있었어요. 중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구자를 이제 막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일송정 푸른 소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흉내를 아니, 이제 중학생이 흉내를 내니까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을 막 다 둘러서 이제 다 노래를 부르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투어. 예, 그 초등학교 안에,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제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생긴 거죠.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 읍내로 다 퍼졌겠네 그러면 그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막 맨날 이제 뭐 어디 소풍 가면 노래 시키고 이제 이거 행사나였네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솔직히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무료니까 불러준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고를 가게 됐죠. 예고를. 예고가 이제 대전에 처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예고를 이제 보내신다고 이제 서류랑 다 받아 왔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싸우셨대요. 쟤는 그냥 공부시키자고. 그런데 아버님은 안 된다. 얘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밀어서 이제 이쪽의 길로 오게 된 예고를 가게 된 거죠. 야. 사연이 많았죠. 그래서 예고는 이제 평탄하게 그냥 성악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네네네네. 열심히 노래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인이었잖아요. 딱 가니까 완전 애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파바우티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밍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막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애들이 온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시골에서는 스타였는데 나름 그렇지. 예, 가보니까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으니까. 고무신 딱 신고 갔는데 그렇죠. 고무신 애들이 딱 막 신고 딱 갔죠. 하고 네, 그 네, 나이키 네. 운동화 신고 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가곡 외에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애들이 막 이태리 막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레슨도 받고 와가지고 막 이태리 가곡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식으로 레슨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아무것도 동네에서는 스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고까지 타고난 들어가고. 거지. 네네네. 야, 아버지 근데 길을 예고를 갈 때도 분명히 실기 테스트를 할 텐데 그걸 레슨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게 무던히 그냥 합격이 됐나요, 그게 근데? 일회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그냥 선생님들도 돈 있으면- 기준이 없어. 그게 돈 있으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 의지만 있으면 다니는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난 도밍고도 모르고 파바로티도 모르는데 걔가 누구야, 뭐야? 근데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이제 3시간 연습하면 쟤를 이기겠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한 6시간씩 살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처음엔 꼴등했죠. 꼴등을 했는데 다음 학기에 제가 1등했어요. 오. 의지가 있네. 그냥 근데 전 솔직히 그랬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나 이제 예술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근데 1등 할 때 네. 꼴등에서 1등 할 때 그 예고 같은 경우는 누가 가르쳐 줘요? 발성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레슨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슨 선생님이 있어요. 레슨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 가르쳐 네. 주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레슨하고 개인 레슨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냥 저는 학교 레슨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이제 연주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콩쿠르이 있었어요. 전국 뭐 음악 콩쿠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2등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순탄하게 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학부형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대요. 회장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막 저렇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시골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쫓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미안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 나중에.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돈 쓰고 막 그렇게 해야 그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뭐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서 이제 저는 대학교를 충남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게 충남대학교를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은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네, 집 근처에 학교를 다니기 있어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클래식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러니까 그 바르게 살면서 그냥 내 할 것만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대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재수생들이더라고요. 난 고등학교 때 1등을 했는데 재수생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들은 1년 더 열심히 하니까. 이제 1년 이제 이게 노래라는 건 그게 있잖아요.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놀고 싶다. 그래서 놀았죠. 한 뭐지? 1년을 놀았어요. 1년.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놀다가 이제 한 학기를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1년 열심히 F 맞다가. 그렇죠. 열심히 이제 네. 놀다가 이제 딱 2학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예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 방범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늦게까지 연습하고 막 이런 밤새.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맨날 이제 학교에서 있었죠. 그 맨날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취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고. 근데 이제 계속 좋았던 건 뭐냐면 뭐 노래하는 게 그냥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행복한 걸 계속 할 수 보통 있다는 보면 것 자체가 공부를 행복하죠. 열심히 하다 네.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노래는 어쩌면 자기 공부잖아. 근데 기종 씨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행복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진짜 행운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저는 공부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 뭔가 이제 성취감? 그런 거 뭐라고 막 희열을 말해야 되지? 느껴. 감정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 같은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오셔가지고.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래는 다 사랑 얘기잖아요. 흔한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멜로디를 딱 하고 나면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젖어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노래 듣고 채워지는 싶다. 느낌, 정상적으로. 뭔가 영혼이 이런 충만한 것들이 느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노래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게. 저요? 진짜 사랑하는 그런 네, 어떤 네, 네, 네. 상태가 똑같이 되는가 보다. 네, 몸과 네, 네, 마음이. 막 마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럼 굉장히 정화되겠다. 이 사람 영혼도 맑아지고 순수하고 착해질 것 같은. 근데 슬플 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슬플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슬픔이 줄어들더라고요. 반으로. 노래를 네, 부르면 네. 슬프다가 노래하니까 자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야. 요 며칠 전에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진 게 뭐였냐면, 한 20살 때 이제 노래를 부르면 그게 있잖아요. 그 소리에 대한 자랑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살아가는 굴곡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그냥 맛, 그러니까 노래의 맛, 그 다음에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정을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가사 바로 나와. 안에 그냥 딱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연륜인 네, 거지. 경험. 여태 네, 저희들은 밖에서 맞아요. 무대에서 쓰면 왜 선배인가가 딱 나오죠. 맞아요. 후배들이 왜 저 선배를 존경하나. 무대 딱 서면 혼자만 있어도
아우라가 딱 느껴지면서 이게 나오거든. 근데 소리도 맞아요. 소리지만 이 목소리 자체도 목소리지만 몸이 왜 이렇게 좋냐? 몸 자체가 이 하나의 몸이 뭐 완전 만들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그저 그죠? 아, 지금 악기가 까만 걸로 악기. 가려보려고 했는데 드러나 자꾸. 운동을 네. 많이 하세요? 저는 뭐 좀 좋아했었어요. 운동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태권도 처음에 시작을 태권도로 했었어요. 언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하게 됐죠. 투어할 때 거기 그러니까 뭐 노래 막 할 얘기 때. 아까 얘기 들어보면 야. 태권도, 합기도, 합기도, 검도, 승마, 승마지 썩마예요. 나 깜짝 놀랐어. 승마, 아, 나 썩마 말고 승마. 승마.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승마는 뭐 있는 집 자식인가 봐. 승마를 한 거 보니까. 아니 읍내에서 살았다는데 뭐 있는 자식 말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까지 됐어요? 저희 집에 뭐 말을 사줄 수 있는 뭐 그런 형편은 아니었었죠. 어. 근데 이제 그 한참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장을 가지고 계신 회장님이랑 좀 친해서 회장님이 이제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갔죠. 야. 놀러 갔는데 말을 한번 타보려는 거예요. 정말 탔죠. 처음 그렇죠. 처음 탔는데 배우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탔죠. 말을 딱 탔는데 막 경속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진짜 많이 말을 타본 막 듯이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야 너 좀 말에 좀 재능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말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예술가들 중에는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친한 사람 아니 많지가 이게 않거든. 말이라는 게 네. 이게 트로트 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네. 음악적인 네, 트로트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처음이라 맞아요. 모르는데. 트로트예요 그게. 네. 트로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리듬감 맞아요. 리듬 없으면 못해요. 그런 게 네, 있었을 네, 것 네. 같아요. 저는 안 타봐도 잘 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역시 진짜 안방에 앉으셔갖고 아는 게 엄청 많으시니까 칼럼으로 계속. 아 맞아요. 아 그러잖아. 근데 이 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뭐 생으로 이렇게 청해도 되나요? 아니 근데? 그몇 실례 소절만 아닌가요,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금만. 요즘 들어봐요. 이럴 때면 좀 이렇게 너무 듣고 제가 조금 제가 우울하거나 슬플 때. 요즘에 그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노래였는데요. 그 이룰 수 없는 꿈? 그 노래 아시죠? 이룰 수 없는 꿈. 그 노래가 요즘에 좀 저한테 Impossible Dream? 네네. 네 저한테 좀 많이 Impossible 들어오더라고요. 맨 오브 라만차에 네네네 나오는 맞아요. 돈 이룰 수 키호테가 없는 부르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네네네. 싸우고 너무 뭐 이런 아는 게 많아. 어. 앉아 계시면서도 계속 여기 이제 제가 공연 한번- 안 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도 이미 그 지필하신 분 같아. 그럼 해볼까요? 네. 예.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여기까지 할까요? 세상은 아 너무 멋있다. 아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왜냐면 프로인데 지금 그래. 우리가
아무 장비 없이 그래. 이렇게 앉아서 부탁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 예의야 사실. 맞아. 진짜.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요즘에 좀 그 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처음에는 오디션을 보려고 이제 메로블라만차. 연습을 했었는데 네. 떨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을 보면 나 그런 스타일 막 있잖아요. 뭐 조승우처럼 부른다. 뭐 아니면 막 시간이 지나서 뭐 정성화 그 선배처럼 부른다.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성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가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니까 계속 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 메로블라만차는 언제 오디션 보셨어요? 맨 오브 라만사는 오디션은 안 봤어요. 이 노래로 많이 이제 하다가 이 노래로 주인공이 됐어요. 그 바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그냥 다른 배역을 썼는데 최무열 대표님께서 그 노래를 딱 듣더니 저한테 바울이라는 주인공을 시키더라고요. 저 근데 제가 주인공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뮤지컬은 주인공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부담도 되고 두렵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주인공을 첫 작품의 주인공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 impossible dream이 진짜 네네네. possible한 come true가 됐네. 결국은 그 노래가. 그런 것 바울 같아요. 주인공으로. 네네네. 이제 그때는 근데 솔직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뮤지컬 가수. 외국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 롤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스톡 미첼이라는 그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이제 모토로 딱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좀 노래를 해야 되겠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는 바울이라는 작품에 바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스스로 깨우쳐 나가고 또 그걸 자기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계속은 삶 자체가 자기를 계속 스스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꿈이 있으세요? 어떤? 앞으로는 Possible dream.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파서블 드림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걸어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너무 웃겼던 게 뭐였냐면 성악은 아름다움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이거면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만 아름다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안에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가는 길이. 그러면 그러니까 가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오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그래 희망조차 없고 또 뭘 그래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멀고 뭐 어떨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냥 그거는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으면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게 생기니까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네네 사실은 죽음이 덮쳐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한 것들이 저는 시립합창단 내서 상임 단원과 그다음에 파트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학교 선생을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조건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뮤지컬이라는 걸 한다고 이제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돌아와서 이제 뭔가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뮤지컬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연출님께서 같이 했던 연출님께서 연락 하시다가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 할 수 있니? 근데 그때가 2년이라는 터울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작품을 안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나를 믿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 부족하면 조금 더 달려가면 되고 그래 해보자. 그냥 나를 믿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져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나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했어요. 어땠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아실 거예요. 뮤지컬 저는 첫 씬을 해야 되는데 떨리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자. 해서 갔어요. 했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리딩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쟤 잘하나 뭐 하나 연출님이 데려왔는데 아니 저희 배우들은 쫙 네, 리딩할 맞아요. 때 연출부터 시작해서 온통 모든 스태프들이 다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이제 제일 약간 내가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는데 초반에는 저도 그런 게 더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캐릭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이제 저한테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래 모르겠다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해보니까 옛날에 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실수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러니까 말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그 시간 안에 계속 찾아가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오는 분량은 많이 없었는데 의미를 두고 그 안에 그 생명력을 계속 불어 넣어 주니까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연 끝나도 그러니까 뭐 관계자분들께서 뭐 노래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악역이잖아요. 악역인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거거든요. 네, 진짜 사실은 제가 되게 정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톤은 정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한 거지 정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틀어야 되는데 안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이토가 나와 있는 사진을 싹 보고 매일 이제 노력의 봤죠. 결과다. 진짜 이제 그 박수 받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악역들은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사진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다 다운을 받고 그걸 이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계속 정직하던 애가 계속 뭔가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손동작이나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영화 같은 거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기 외국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 사장님 진짜 나빠요. 이런 거. 정말 사장님 나빠요 이거. 이런 거. 근데 잘 개성 있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무엇보다도 그 기본기가 워낙 좋으시니까 뭘 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 뮤지컬이고요. 영화도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뭐든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찾아주겠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 두드리고 이제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메인 무대를 어쨌든 뮤지컬로 하되 거기서 뭐 어쨌든 파페라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어쨌든 뭐 다 연관된 영화가 됐든 그것이 드라마가 됐든 뭐 어쨌든 다 연관된 것들이니까 그런 걸 뭐 두루두루 뭐 가리지 않고 맞아요.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하고 싶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기종 씨 찾아주십시오. 네, 76년생. 김기종 배우를 좀 많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 그죠? 네. 네, 꿈.
그 사람들이 꿈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꿈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꿈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는 것. 그걸 또 실제로 또 삶 속에서 또 뮤지컬 그 무대에서 이렇게 기종 씨가 또 그런 걸 우리한테 네. 보여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종 씨가 뮤지컬 우리가 더 많이 또 무대에서 더 네. 많이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언제 한번 같이 무대에 설 아 날이 그러게 있겠죠. 네. 혁주 씨하고 아 정말 제 꿈이 또 하나 생겼네. 혁주 씨하고 기종 씨하고 네. 네, 네, 같은 네. 무대에 서는 거 우리가 한번 보는 거. 투자를 좀 하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네. 얘기는 여기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